조합 포토스쿨 김철 우리 작품 연구반 작가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날 작가님들 모시고 수원 화성 서장대 방향으로 보름달이 뒤쪽으로 이렇게 걸리는 상황을 촬영을 나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또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현재 상황의 위성 영상입니다. 북서쪽에서 두터운 구름이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달이 일단 어두운 환경에서 달이 보름달이면 워낙 밝기 때문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분화구도 명확하게 잘 확인이 안 되고 달 끝부분도 이렇게 많이 너무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부스러지는 상황이어서 찍고 나서 보정으로 어떻게 커버할 수 없는 정도라서 오늘은 일단 그렇게 좀 접고 촬영 방법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한 주 연기해서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달이어도 예쁘고요. 초승달이어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꼭 보름달이어야만 멋진 결과물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 주에 다시 또 날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위성 영상도 물론 보셔야 되겠지만요. 조금 하루 전에 만약에 보신다면 위성의 영상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구름을 보실 겁니다. 미리 하루 전날 예측할 때 구름 보실 때 이렇게 잿빛으로 돼 있으면 거의 뚜렷하게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 구름을 보셨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중간 구름도 이 정도면 깨끗한 것 같은데, 낮은 구름도 없는데 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셨다가 실패하고 돌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천문 촬영할 때 태양, 달, 별 얘네들의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높은 구름입니다. 높은 구름의 예상도를 꼭 보고 출발하셔야 돼요. 기본 구름하고 중간 구름, 낮은 구름 딱 보셨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마지막에 높은 구름 딱 체크하셔가지고 높은 구름도 깨끗하다 그러면 거의 한 90% 확신 갖고 출발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꼭 높은 구름 잘 확인하고 출발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영상으로 작가님들이 달 촬영하실 때 메타 정보, 그 다음에 우리가 렌즈의 초점 화각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대략 120에서 한 150mm 정도로 촬영해서 만든 사진이고요. 만약에 피사체를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200mm, 300, 400, 500 이렇게 망원으로 가시게 되면 이 앵글을 만약에 유지한다라고 하면 작가님들은 뒤로 더 후퇴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망원 렌즈가 갖고 있는 광학적인 특성은 배경 압축이라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앵글을 그대로 유지하고 망원 렌즈로 뒤로 가시게 되면 달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달의 모양을 분화구가 있는 상태로 담으실 건지 아니면 하얗게 원판 상태로 동그랗게 그냥 단색으로 담으실 건지 두 가지 방향을 각 작가님이 선호하시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분화구를 보이게 촬영하실 때는요. 셔터 스피드도 좀 빨라야 되고 감도도 낮아야 되고 조리개도 어느 정도 조여진 상태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달의 분화구가 보여지는 상태로 촬영하면 주변부는 다 새까맣게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살리실 때 어둡게 촬영하고 나서 달을 그대로 두고 안부를 보정하시는 게 아니라 두 장을 따로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노출을 길게 두고 감도를 그대로 낮추시는 게 좋겠죠. 우리가 분화구가 보일 정도로 촬영하면 너무 많이 어둡기 때문에 안부를 보정할 때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그거는 별로 좀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얗게 보여지는 정도로 촬영을 하면 주변 배경은 충분히 노출이 확보가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다가 걸어서 촬영할 때 딱 한 장만 찍지 마시고 이렇게 딱 찍었더니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거기서 딱 끝내지 마시고 우리가 여러 장을 쭉 시간대별로 찍다 보면 나중에 꼭 건물에 걸려져 있는 것만이 멋있는 게 아니라 좀 벗어나 있는 상태도 나름대로 또 감성적인 또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발할 때부터 우리가 촬영 끝날 때까지 계속 인터벌로 촬영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꼭 궤적이나 다중 노출 형태의 결과물을 만드시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터벌로 촬영해 놓으시는 거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화구를 이렇게 보이게 하실 거면 꼭 배경을 따로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얗게 보이게 하실 거면 그러면 이 정도 노출이면 배경에다 맞추면 달은 당연히 하얗게 나오니까 배경을 중심으로 노출을 맞추시면 되고 달에다가 노출을 맞춰서 분화구를 보이게 하실 거면 배경을 별도로 촬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중요하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달이 또렷하게 보이는 정도면 배경은 완전히 새카맣니다. 만약에 도심 야경을 깨끗하게 더 환하게 보이실 거면 별도로 따로 찍어 주셔야 돼요. 그런 차이를 이 샘플 사진으로 머릿속에 눈으로 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건물의 위치 뒤에다가 걸어서 찍으실 때 달이 그 건물로 걸리기 전에 위치에서 먼저 세팅을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 앱들은 다 갖고 계시니까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현장에 나갈 때 어떻게 현장에서 미리 예측하는지 이런 방법들은 다시 한번 현장에서 증강현실로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몇 번씩 다 써보셨기 때문에요. 뭐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방위 결정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도 또 별도로 앱 제가 단체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린 것도 설치해서 갖고 계시면 현장에서 그 위치 정보도 보시고 달을 어떻게 걸려면 반대편 어느 쪽에가 있으셔야 되는지 그것도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위상은 다 갖고 계시죠? 달이 언제 뜨고 언제 지는지도 알고 계셔야 우리가 또 촬영할 때 언제 출발할지 또 현장에 언제까지 도착을 해야 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 메타 정보 보죠. 기본적으로 날씨가 맑다라는 가정하에 보시는 것처럼 분화구를 살린다라는 목적이라면 조리개는 7.1.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력이 가장 좋은 구간이 뭐 7.1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선택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조금 왔다 갔다 벗어나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 구간이 제일 해상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250분의 1초에서 한 500분의 1초 정도 그 정도 맞추시고 요 메타 정보 값으로 감도 100, 조리개 7.1, 셔터 스피드 250분의 1초로 하시면 아주 날씨가 구름이 많거나 그렇지만 보편적인 상황이라면 무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준값으로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것도 필요하세요. 500분의 1초 그러면 한 스탑이 올라간 거니까 아까 감도 100이었으니까 감도를 200으로 올리시면 다시 노출을 맞추실 수가 있겠죠. 작가님들의 개인적인 선호하시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두운 거를 좋아하실 건지 아니면 좀 밝은 거 이런 상황들은 꼭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기준값만 기억해 두시고 조금 어둡게 조금 밝게 하시는 거는 각 작가님이 감도를 조정하시거나 아니면 셔터 스피드를 조정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50분의 1초보다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보다 좀 떨어지게 되면 어쨌든 달은 움직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흐름이 잡히게 됩니다. 또렷하게 보이게 하시려면 250분의 1초 이상 무조건 올라가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삼각대에다가 카메라를 올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VR 기능, 즉 손떨림 방지 기능을 끄셔야 되는데 바람이 좀 분다거나 500mm 정도로 초망원 영역에 도달하게 되면 삼각대에 올라가고 셔터를 릴리즈를 사용해서 누른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손떨림 방지 기능을 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 상황에서 이제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정말 바람 한 점 없이 아주 적막한 그런 상황이라면 릴리즈를 쓰실 때는 VR 기능을 끄셔도 좋지만 바람이 조금이나 살랑살랑 보면 그게 정말 망원 렌즈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500mm 가깝게 가게 되면 삼각대에 올라가도 VR 기능을 켜셔야 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주십시오. 해상력 차이는 뭐 크게 아주 크진 않지만 셔터 스피드가 아무래도 조금 짧은 게 조금 더 해상력은 좀 좋습니다. 어쨌든 달이 움직이고 우리가 대기에 가스층이 있다 보니까 셔터 스피드가 좀 느려지게 되면 우글우글 이렇게 아지랑이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특히나 망원 렌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대기의 가스층이 망원 렌즈에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조금 빠르게 하시는 게 아무래도 해상력이 좋은 사진을 얻으시는데 유리하세요. 네, 그 정도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위치 확인하고 앱 사용하는 방법은
별도로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요 메타 정보값만 두 가지, 250분의 1초, 7.1, 감도 100 이거 하나 하고요. 조금 더 빠르게 한다라고 하면 조리개 똑같이 7.1, 셔터 스피드 500분의 1초, 한 스탑 올려서 감도 200. 요 정도만 머릿속에 딱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각 작가님이 그 기준값으로 내릴 건지 올릴 건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요 정도 메타 정보값만 미리 머릿속에 심어두시고 선행학습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날씨 좋을 수 있게 제가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